남편과 결혼 5년 차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이고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나름 TV에도 나오고 먹방 유튜버도 왔다 간 맛집이라 주말에는 손님이 미어터지고 대기줄이 생길 정도입니다. 아주 매운 낙지볶음 전문점인데 제가 다른 형제도 없어서 언젠가 그 가게를 물려받기 위해 부모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직원들과 저를 똑같이 대하셨어요. 지금은 저도 경력이 11년 차 베테랑이지만 대학까지 졸업하고 처음 해보는 식당 일이 절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빠와 함께 새벽에 출근해서 낙지볶음 양념장 만드는 것까지 전부 하나하나 처음부터 배워서 익혔어요. 일을 직원들이랑 똑같이 하는 만큼 월급도 똑같이 책정해서 주셨고 그렇게 받은 월급을 대부분 적금으로 모아서 결혼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제 통장에 2억 5천 정도의 돈이 있었고 제가 번 돈으로 자동차까지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5년 전에 3억 정도면 신축급 33평 아파트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결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혼집은 내가 내 힘으로 얻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당시 남편과 시댁 쪽에서 모자란 5천은 현금으로 보태줄 테니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구하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 부모님께서 차라리 당신들이 5천만 원 내어줄 테니 명의는 제 단독 명의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엄청 서운해하셨지만 저희 부모님 주장이 너무나도 완고해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친정부모님 덕분에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신혼집은 제가 얻었고 남편이 혼수를 맞추기로 결정을 했는데 남편이 가진 현금이 5천만 원은 훨씬 넘게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혼수를 완전 최고급으로 빵빵하게 다 맞추고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혼집에 들어가는 물건을 보니 딱 봐도 2월 상품이나 전시 상품처럼 돈을 아끼려는 티를 너무 많이 내더라고요. 가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침대와 소파조차 멀쩡한 브랜드 제품도 아닌 어디인지도 모를 곳에서 저렴하게 맞춰왔습니다. TV도 삼성 LG가 아닌 중소기업 제품이었고 냉장고 역시 제가 원하던 신제품이 아니라 기능 다 빠진 3년도 더 된 2월 상품이었어요. 그나마 세탁기는 샀지만 건조기는 혼수로 사주지도 않더라고요. 에이, 친구 집에서 보니까 건조기 별로 좋지도 않던데. 우리 엄마도 빨래는 그냥 베란다에 말리잖아. 자연바람으로 말리는 게 훨씬 뽀송뽀송하게 잘 말라. 어떻게든 돈을 안 쓰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안 해줬으니 혼수에 돈을 쓰는 것도 아까웠나 봐요.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어쨌건 제 쪽에서 원인 제공을 했다 생각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결혼 생활 초반에는 다툼도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신혼생활 1년쯤 지났을 때 우리 두 사람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편 월급은 300만 원이 조금 넘었고 제가 엄마 아빠한테 받는 월급이 딱 350만 원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50만 원을 올려받게 되었죠. 아직 두 분이 젊고 한참은 더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가게를 물려받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벌이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아직 우리가 아이 없을 때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싶어 매달 400만 원 이상 적금을 들었죠. 집도 현금 구매를 했고 차도 할부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돈 모으는 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 조금 넘었을 때 아이가 생겼고 제가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을 당시에 첫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제 전화 카톡에 답장도 없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불안해서 시부모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겁을 먹고 벌벌 떠는 저와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의외로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전화는 계속 해봤니?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 경찰에 실종 신고는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봐라. 일단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아들이 연락두절 상태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너무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새벽 늦은 시간 어머님이 다시 연락을 하시더니 남편과 전화통화 끝냈다면서 내일 들어갈 테니까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마치 여러 번 경험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남편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벌벌 떨었던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실제 시부모님 말씀대로 다음날 저녁에 남편이 거짓골로 집에 들어왔고 어딜 갔다 온 거냐 물어보니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바다를 보고 왔다더군요. 바다?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알지? 회사는 출근 안 한 거야? 아니, 나한테 평소 한마디 말도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은 끝날 상황이라며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이혼당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친구가 별거 아니라고 해서 내 용돈으로 조금 시작해봤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는 처음에 거기까지 들었을 때 남편이 나쁜 약에 손을 대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런 건 아니었고 인터넷으로 스포츠 베팅에 돈을 걸어서 돈을 많이 날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 결혼하고 용돈이라고 해봤자 매달 40만 원 정도 주고 있었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인터넷으로 도박을 했나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처음엔 용돈으로 시작했는데 따고 잃고 반복하면서 한 번에 거는 판돈이 커졌답니다. 결혼하고 용돈 모아놓은 수백만 원의 비상금도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날려버리고 원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직장인 신용대출까지 전부 끌어다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들이부었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늘어난 빚이 5천만 원이 넘었고 매달 갚아야 하는 돈만 해도 남편 용돈으로 감당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된 이후였어요. 그래서 현실 도피를 하고 싶었는지 제 연락까지 끊은 채 잠수를 탔던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배우자의 도박과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석 달 후면 뱃속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이라 여기서 홧김에 가정을 깼다간 크게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잘못했다고 딱 한 번 일탈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다신 안 그러겠다 싹싹 빌었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면 차라리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 가정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모든 빚을 1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가져와 보라 했어요. 한참 동안 자기 핸드폰을 붙들고 종이에 이것저것 적던 남편이 1시간 정도 지나서 계산이 모두 끝났다며 가져왔는데 대출을 총 7곳에서 빌렸고 많은 곳은 2천만 원, 적은 곳은 300만 원까지 전부 합치니 총 6천만 원의 빚이 생겼더라고요. 차라리 저한테 일찍 말이나 했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본인이 감당 못할 빚이 자꾸 늘어나니까 추가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고 그러다 보니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런 식으로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지만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붓고 있던 적금 통장에 8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모은 돈도 아니고 남편이랑 반반씩 모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갚아주고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냥 갚아줄 수는 없고 한 번만 더 같은 이유로 사고를 치면 그때는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이유라고 해도 무조건 군말 없이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죠. 남편은 그저 고맙다며 자기가 2번 다시 도박에 손을 대면 사람이 아니라고 각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물론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저 남편이 충격을 받고 다시는 똑같은 짓을 안 하길 바랬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 적금 통장을 깨서 남편의 도박빚을 전부 갚아줬고 그 이후로 정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핸드폰을 몇 달에 한 번씩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이 가진 신용카드도 전부 압수하고 체크카드에 용돈만 넣어주고 쓰게 했어요. 몇 달 뒤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혼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든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고 6천만 원 갚아준 건 물론 돈이 아까웠지만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 이상으로 많이 재산을 모으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대출 없이 자기 집 자기 차를 갖고 시작하니까 버는 족족 적금 통장으로 모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생활비가 조금 늘긴 했지만 아직 학원을 크게 보낼 필요도 없고 요즘은 친정엄마가 가게 일을 쉬면서 딸을 봐주십니다.
아빠는 아직 가게에서 저와 함께 일을 하시고 엄마는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신 후 체력이 많이 붙이시는지 힘들어 하시길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쉬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부모님이 전부 은퇴하셔도 제가 혼자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옆에서 든든히 저를 지켜주셔서 좋아요. 아무튼 최근 몇 년 동안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고 아이가 커가는 재미에 일하는 것이 힘든 줄도 몰랐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아이 앞길에 비단꽃길을 깔아주고 싶었는데 저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든 인생 계획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또다시 박살내버렸어요. 정말 이제는 도박을 끊은 줄로 알았고 용돈 50만 원 들어있는 체크카드 외에 어떠한 신용카드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마음을 먹는다고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가게도 바쁘고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 방심하고 있었죠. 얼마 전 마감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조금 넘는 시간인데 남편이 그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늦게 오는 건가 싶어서 어디냐, 뭐 하고 있냐, 언제 집에 오냐고 카톡을 보냈는데 1시간이 넘도록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고 저는 다시 몇 년 전에 그 악몽이 떠올라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어머님은 별일 아닐 거라며 기다려보라고 하셨고 제가 밤새도록 불안감에 떨며 잠도 못 자고 기다렸는데 남편은 다음날 점심시간대쯤 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고 일단 표정부터 3년 전에 봤던 그 표정이었어요. 너 설마 또 했니? 제 질문에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현관에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와 약속까지 다 해놓고 지키지 않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경제적으로 돈도 잘 벌고 있고 나중에 제가 가게를 온전히 물려받으면 지금보다 몇 배는 수입도 늘어날 테니 우리 부부와 딸의 앞날이 뻥 뚫린 고속도로와도 같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직장 다니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본인이 수습할 능력도 없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사고를 쳐대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냐고 물었더니 금액이 좀 많다더군요.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궁금해서 금액을 전부 정리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한참 동안 혼자서 종이와 펜을 들고 씨름을 하더니 결국 제 앞에 내민 금액은 1억 2천 정도였어요. 진짜 그걸 보는 순간 이 인간이랑 이제는 진짜 끝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연봉 5천 정도 받는 사람이 도박 빚으로 1억 2천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제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다 쥐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도박 빚을 만들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남편이 A4 용지에 적어놓은 내역을 살펴봤는데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또다시 직장인 신용대출로 돈을 끌었었고 저 몰래 마이너스 통장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시부모님 신용카드를 빌려서 카드론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런 인간에게 몇백만 원씩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남아있다는 점이 더 놀랍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원래 했던 약속대로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윤희한테 아빠 빈자리가 느껴지면 안 되잖아. 그걸 아는 인간이 또 나가서 도박을 하고 이번엔 억대 빚까지 만들어 왔습니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우리 애가 아무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빨리 갈라서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했고 우물쭈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편의 짐을 챙겨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고 친정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남편 쫓아냈다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도박빚 갚아줬을 때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크게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숨기는 거 없이 모두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도박은 손가락이 없어져도 못 끊는 거라며 인생이 같이 망가지기 전에 빨리 이혼하고 갈라서라고 말씀하셨죠. 어차피 우리 딸은 친정엄마가 잘 봐주고 계시니까 남편 없이도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머님은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겨우 이런 작은 문제로 이혼을 하냐고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아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
우리 앞으로 생긴 빚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적당히 혼내고 버릇 고쳐가면서 살아. 원래 남자들이 젊었을 때 사고도 치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이라고 해봤자 겨우 1,50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1억은 저보고 알아서 갚으란 소리잖아요. 시부모님께서 남편 도박 빚을 전액 책임지고 갚아주신다고 해도 저는 더 이상 저런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이 없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그런 돈 갚아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저희 그냥 이혼할 테니까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끝까지 이혼할 거고 만에 하나 법적으로 가더라도 무조건 남편이 잘못한 거라 일만 더 커지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님도 더 이상 이혼하는 것만큼은 막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럼 최소한 남편의 도박빚이라도 갚아달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너랑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까지는 너가 책임져야지. 부부는 원래 경제 공동체 아니냐? 저는 그런 돈 없고 있다고 해도 도박빚을 갚는데 피 같은 내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제가 한 번 갚아주고 용서해줬잖아요. 두 번째 기회까지 줬는데도 전혀 반성 없이 바뀌지 않는 건 100% 남편의 문제입니다. 사실 처음 제가 용서를 해줬던 것도 남편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저런 인간은 우리 애 앞에 나타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께 저는 1억이라는 큰 돈은 없으니까 남편의 빚은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너가 돈이 왜 없어? 지금 사는 그 집만 팔아도 얼만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그럼 어머님 집 팔아서 갚아주시면 되겠네요. 잘못된 짓을 했으면 아들이라도 무조건 편들지 말고 꾸짖고 혼내서라도 고쳤어야죠. 결혼 전부터 도박했죠? 그랬으면 병원에라도 쳐넣지 그러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다 알고도 저를 속인 거예요. 저한테 책임 전가 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그냥 다 떠안으세요. 아시겠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이 만에 하나 도박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왔다고 해도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정 떨어지고 싫을 것 같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돈 적게 번다고 바가지를 긁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급하게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집도 있고 빚도 하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틀에 한 번꼴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전화해서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싹싹 빌고 있습니다. 전혀 봐줄 생각 없고 이번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남편은 저한테 걸려서 6천만 원 갚아줬을 때가 첫 도박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상습적이었고 그때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수십 수백만 원 날리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이상할 정도로 혼수를 싸구려고 했던 것도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과 시부모님이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다는데 그건 역시도 거의 다 날려먹고 얼마 안 남은 돈으로 겨우겨우 혼수를 마쳤던 겁니다. 멀쩡한 대기업 제품 놔두고 왜 그렇게 중소기업 제품, 할인 2월 상품만 찾아다녔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저런 인간에게 속아서 5년 동안 결혼 생활한 제가 모자란 인간입니다. 남편은 이혼해 줄 테니 지금까지 모은 돈의 절반을 자기한테 나눠달라고 하는데 3년 전에 빚 갚아준 6천만 원 가져오면 재산 분할 해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 혼자 벌어서 모은 돈이 아니잖아. 내 월급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째서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거야? 제가 이 와중에 남편에게 재산 분할해주면서 이혼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위자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와는 별도로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전부 받아내고 끝내야죠. 남편도 듣는 귀는 있어서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는 있는지 제가 소송까지 가더라도 절대 나한테서 돈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소송까지 가면 무조건 남편이 불리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쳤고 양육비 판결을 확실히 받기 위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살기 힘들고 빌린 돈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릴 위기라며 징징거리는데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본인이 저지른 일은 본인이 확실하게 수습을 하면 좋겠네요. 신나게 대책 없이 돈을 펑펑 날려먹을 때는 이런 결말이 있을 줄 몰랐나 보죠?
예전부터 내기를 좋아하는 인간치고 결말이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식 허물 감싸며 숨기기만 했던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는 같이 고생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